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는 기본적인 연결 구조는 머리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합니다. 머리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그런데 추가적으로 꼬리 포인터,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꼬리 포인터를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푸시백이 O1이 되는 거예요. 푸시백이 O1이 되는 거지만 불행하게도 뭐는 안 돼. 팝백은 O1에 안 돼요. 왜냐하면 팝백은 마지막 노드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노드의 다음 연결을 지워줘야 돼요. 이거 없애줘야 되는데 그 마지막 노드에서 단일 연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 노드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전 노드로 가려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야 돼? 또 처음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꼬리 노드를 추가하더라도 푸시백만 좋아지지 팝백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테스트도 복사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테일까지 유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테일이 추가될 때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노드 자체를 바꿀 건 없죠. 노드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닛 생성자 부분에서 이제 멤버 변수로 원래는 헤드와 이제 num items 그 노드의 개수 또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를 유지하는 두 개의 변수만 썼는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self.tail이라고 하는 이제 포인터를 추가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ail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렌은 그 is empty 그리고 size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렌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이 던더 메소드는 그냥 변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isFull도 건드릴 거 없고 클리어의 경우에는 이제 C++는 이제 클리어할 때 모든 노드들을 다 반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헤드도 none 아무것도 안 가르쳐야 되겠고 테일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야 되겠죠. 클리어 시켰으니까. 그럼 여기에도 self.tail이 none이 돼야 됩니다. 클리어 했대. 그래서 C++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요것만 추가되면 돼요. 테일도 null ptr로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만 추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from list는 이제 생성자에서 초기값 목록을 받았을 때 이걸 이용해서 연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기존처럼 만들면 잘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이 from list에서는 뭐가 빠진 거죠? 마지막 노드가 모두를 뭐가 가리켜야 돼? 테일이 이제 가리켜야 되겠죠. 얘는 테일도 있는 그런 형태니까 맨 마지막 노드는 마지막 노드를 이제 테일이 가리켜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노드는 헤드로 했고 그 다음 값부터 차례대로 새로운 노드를 만들면서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for문이 끝나고 나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계속 움직였던 게 어떤 변수예요? current라는 변수죠. 그럼 이 current는 맨 마지막에 for문이 끝나고 나면 뭘 가리키고 있을까? current는 맨 마지막 노드를 가리켜요. 여기 current next new node, current new node예요. 그래서 항상 반복할 때마다 마지막에 추가된 노드를 뭐가 가리켜요? current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self.head 테일은 어떤 값을 주면 돼요? 커런트를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드들을 쭉 만들고 맨 첫 번째에는 헤드가 가리킬 거고 맨 마지막에는 테일이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함수가 C++ 자바에 있을 텐데 그 경우에도 마지막 노드를 테일이 가리키도록 이걸 해줘야 돼. 초기값 목록에서 그거를 진행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색인 기반 연산은 뭐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뭘 만들었었냐면은 getTai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항상 테일로 셀프 테일로 마지막 노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getTail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getTail은 그냥 없애겠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getTail은. 테일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getset은 만질 게 없고 이제 푸시백입니다. 푸시백. 푸시백은 셀프 헤드가 넌이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노드들이 기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노드를 뭐가 가리켜요? 마지막 노드를 뭐가 가리켜요? 셀프의 테일이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면 새 노드는 어디로 붙여줘야 돼? 셀프 테일의 뒤에다 붙이면 되죠. 셀프 테일의 뒤에다 붙이고 나서 테일은 어디로 옮겨야 돼? 테일은 그 마지막 붙여진 노드에 옮겨와야 테일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면 되냐면 셀프 테일의 현재 테일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 뉴 노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셀프의 테일은 뭐가 돼야 될까? 뉴 노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테일이 마지막 노드인데 마지막 노드 뒤에다가 새 노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새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됐으니까 그 마지막 노드를 테일이 가리키게끔 해주면은 푸시백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푸시백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5, 1이 되는 거죠.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3개가 있든 항상 고정된 비용으로 새로운 값을 뒤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끝나나요? 셀프 헤드가 넌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빈 상태야. 빈 상태가 돼서 새 노드를 하나 추가하면은 그 새 노드를 헤드가 가리켜야 되겠지만 모두 가리켜야 돼. 테일도 가리켜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셀프 테일은 뉴 노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빈 상태에서는 요 노드를 테일도 가리키고 헤드도 가리켜야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마지막 노드이자 첫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상 있을 때에는 헤드는 안 변할 테고 테일만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팝백. 팝백은 이제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쭉 가서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테일은 있어. 테일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프리비어스가 없죠. 그 테일에 프리비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필요 없는 이 커런트가 프리비어스 커런트가 움직이면서 커런트가 어디서 멈춰요? 테일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커런트는 이제 팝백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테일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날리고 프리비어스만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프리비어스를 어디까지 가야 돼? 테일의 전 노드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어떻게 돼? previous의 next is not self.tail. 테일이 아니면 전진하고 그 previous의 다음 노드가 테일이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겠고 previous의 다음 노드가 테일이면 이동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 거죠. 그러면 반환할 값은 이제 current의 아이템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테일의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previous의 next는 none 해주면 되겠고 self의 head는 dummy.next 다 됐어요. 여기서 하나 뭐가 빠졌을까?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뭘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노드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를 빼도 여전히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좀 특이한 상황이야? 하나만 있을 때죠. 그럼 하나만 있을 때 뺐어. 그러면 empty 상태가 돼야 되죠. empty 상태가 되면은 뭘 또 바꿔줘야 되나? 헤드는 어차피 요걸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더미 노드를 썼고 더미의 넥스트를 셀프 헤드로 했기 때문에 헤드는 하나가 있든 여러 개가 있든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는 정리가 안 됐어? 테일은 정리가 안 됐겠죠. 그래서 테일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한 방법은 뭐라 할까? 아니지. 잠깐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면 근데 제가 설명이 빠진 게 이 테일은 근데 만약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하나 뺐어요. 그럼 테일은 어디로 가야 돼? 프리비어스로 가야죠. 그렇죠? 지금 프리비어스가 뭐야? 테일의 이전 노드죠. 그러니까 테일의 이전 노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니까 뭐 조건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유효하면 헤드가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노드가 있다는 거죠. 노드가 있으면 프리비어스가 어떤 있을 거고 그 프리비어스로 셀프 테일을 바꿔주면 되겠고 만약 헤드가 넌이야. 헤드가 넌은 언제 넌이 돼요? 아무것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 걔를 팝했을 때 헤드가 넌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넌 시켜줘요. 테일도 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도 중요해요. 셀프 테일을 만약에 헤드 이전에 셀프 헤드라는 그 줄 이전을 옮기려면은 검사해야 되는 조건이 또 다르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셀프 넘 아이템스를 마이너스 1 했죠. 만약에 냅두자. 여기로 가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위치에서 뭘 먼저 했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넘 아이템스가 0이 됐다는 거는 노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럴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만약에 요 문장을 여기로 갖다 놓으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셀프 헤드를 갱신을 안 한 상태니까 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위치들이 되게 제가 늘 설명하지만 이제 포인터 갖고 막 할 때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 뭘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바뀐 결과를 갖고 프로그램 해야 되니까 그 순서가 중요하고 위치에 따라서는 또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죠.
넘 아이템스 갖고 판단할 수도 있고 셀프의 헤드 갖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뭐가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팝백은 이렇게. 그럼 팝백은 여전히 요 화열문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죠. 비용이.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픽백은 이제 뭐 이건 간단하죠. 픽백도 O 안에 제공할 수가 있죠. 테일이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테일이 넌이 아니면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고. 푸시 프런트는 바꿔줘야 되나요? 얘도 언제 테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색값을 추가할 때 테일도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푸시 프런트는 테일을 만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얘도 이것도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여기 if 이것도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드를 뉴 노드로 해준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건 그렇고 물론 여기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것도 돼요. if self.num items가 언제면은 헤드를 바꿔줘야 돼요. self.num items가 테일을 푸시 프런트에서 바꿔줘야 될 때는 얘가 플러스 1한 상태니까 1이 됐으면은 셀프의 테일을 뉴 노드에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로그래밍에 뭐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 위치가 중요할 거고 또 갱신을 했냐 안 했냐 이 위로 가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얘가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면은 여기서는 0일 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더 직관적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항상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예외적인 경우를 처리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는 노드가 하나 있는데 제거한 경우 아무것도 없을 때 노드를 하나 추가한 경우 요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 노드가 있을 때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 요런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얘를 이제 지금은 푸시 프론트 팩 뭐 이렇게 앞뒤로만 하는 거니지만 이제 중간에 넣어야 되는 경우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고 앞에 넣어야 되는 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소티드 링크 리스트를 만들면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맨 처음에 들어가면 헤드가 바뀌어야 되겠고 맨 뒤에 들어가면 테일이 있으면 테일이 바뀌어야 되겠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고 팝 프런트의 경우도 이제 그냥 원래 헤드만 갖고 해야 되는데 얘도 언제 테일에 영향을 주죠? 노드가 하나만 있는데 팝 프론트 하면은 또 셀프의 테일을 넌으로 바꿔줘야 되죠.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0이 되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단일 연결 구조에서 헤드만 갖고 있는 걸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테일을 추가하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뭔가를 빼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줘야 되는데 테일을 갱신해줘야 되는데 안 갱신해주면은 동작이 제대로 안 하겠죠. 픽 프런트는 건드릴 거 없고 그 검사하는 것도 건드릴 거 없고 그럼 remove 노드는 어떻게 될까? remove도 언제 테일이 이제 영향을 주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잖아요. 테일이 언제 영향을 받아? 맨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 테일이 하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걔를 제거한 경우에도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테일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커런트가 삭제하려는 노드예요. 그 삭제하려는 노드가 뭐야? 테일이면 마지막 노드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 self.tail은 equals previous if previous 하죠. none if current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신가요? 두 가지 경우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뭘 검사했어요? 내가 삭제하려는 노드가 마지막 노드인지를 검사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노드가 유일 노드일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드인 경우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가 유일 노드인 경우 어떻게 하면 얘가 유일 노드인지 알아요? 커런트가 셀프 테일인 동시에 셀프 헤드이면 커런트가 뭐야? 유일 노드이죠? 유일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끝나요. 다 바꿨어. 실행해보기 겁나서.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면 또 에러 날까봐 겁이 나네요. 여전히 에러 났네. 어디가 에러나? 라인 78. 라인 78, 78. 이런 에러는 애교죠. 그렇죠? 이런 에러는 애교. 네. 자,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remove 노드에 이제 요 내용을 넣었잖아요. remove first는 어차피 삭제를 한 번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는 조금 요걸 쓰는 게 좀 기분 나쁘죠. 왜? 얘는 왜 그럴까? 항상 살펴보잖아. 테일을. 굳이 항상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끝에만 가서 한번 살펴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 remove node라는 거를 우리가 빼내가지고 이제 테일이 없었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뽑아냈는데 뽑아내서 저기다가 저걸 넣었더니 좀 복잡해진 거죠. 그러면 저기다 넣지 않고 요쪽에다가 그 테일을 정리하는 코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별 차이가 없겠죠. remove first는. 근데 얘는 그 차이가 성능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매번 5개를 삭제해야 되는데
5개를 삭제할 때 매번 뭘 검사를 해? 테일을, 셀프 테일을 바꿔줘야 되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효율적인 거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 더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지금 이렇게 도라는 잘 가지. 계속 검사만 할 뿐이니까. 불필요한 검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단일 연결 구조는 다 설명이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단일 연결 구조를 우리가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저장하게끔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템플릿 써서 T로 바꿔주면 돼요. 그건 C++나 자바나 예전 어레이 리스트 배열 기반 했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일 연결 구조 비정렬 리스트를 만든 거고 얘를 이제 정렬 리스트로 만든다. 그거는 이제 과제로 안 드렸구나. 과제로 안 드렸는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를 이제 정렬 리스트로 만드는 거를 이제 과제로 드렸는데 정렬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숙제로 배웠던 배열 기반에서는 어땠어요? 뭐부터 바꿨죠? 서치를 바꿨죠. 그렇죠? 배열 기반 있을 때는 서치를 바꿨어요. 그런데 서치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비정렬일 때는 선형 검색하는 걸 썼었는데 이제 정렬 리스트에서는 선형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뭘 바꿨어요? 이진 검색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연결 구조에서는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 검색하려면은 이미 접근이 돼서 중간으로 바로바로 뛸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바로바로 뛸 수가 없으니까 이진 검색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그냥 선형 검색이야. 그럼 차이가 없죠. 기존에 썼던 서치를 그대로 쓰면 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했던 거하고 비정렬 리스트하고 정렬 리스트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선형 검색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날까? 선형 검색을 할 때 하나는 정렬이고 하나는 비정렬이야. 그러면 찾아갈 때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항상 비정렬이면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다 가봐야 되죠.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가봐야 돼. 근데 얘는 어때요? 검색을 하다가 쭉쭉 앞에서부터 검색해. 그럼 맨 앞에는 어떤 값이 있어요? 제일 작은 값이 있겠죠. 검색을 해. 근데 내가 찾는 값보다 만난 값이 커요. 내가 찾는 게 7인데 지금 검색된 그 노드에 있는 값이 9야. 그럼 그 뒤를 볼 필요 있어요?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선형 검색이지만 정렬 리스트로 바꿨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은 뭐가 차이 난다?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가 없고 중간에 중단할 수가 있다. 이진 검색 안 되지만 선형 검색을 하더라도 비정렬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숙제로 나간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뭔가 이제 노트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슬라이드에서 빼먹은 것이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예전에 중간 시험 문제로 저 리버스 링크 리스트 저런 걸 좀 낸 적이 있어요. 요번엔 안 낼 것 같긴 하지만 리버스 링크 리스트. 이게 응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해야 되겠네. 그래서 리버스를 한다. 배열 기반 리스트를 뒤집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열 기반 리스트를 뒤집어라.
어떻게 하면 돼? 공간 하나 만들어서 뒤에서부터 쭉 넣어? 그 다음에 그 바꿔? 그러면 인플레이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뒤에서부터 읽어오면서 맨 앞에부터 차례 넣어. 그럼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추가적인 공간을 쓰니까 추가적인 공간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거하고 뭐하고 바꿔? 맨 뒤에 거. 그럼 몇 번 바꾸면 돼? 그 밤 정도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홀수와 짝수가 딱 다를 테지만 먼저 바꾸면 돼요. 왜? 얘네들은 이 뭐지? 이미 접근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수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 SED 수업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문을 반만 돌리면 사이즈의 2분의 n만큼만 수업해주면 리스트가 뒤집어져요. 리스트를 뒤집으면 또 뭘 할 수가 있나? 보통 뒤집은 거랑 원래 거랑 비교를 해서 뭘 할 수 있어? 펠린드롬 뭐 이런 거 검사할 때 할 수 있죠. 펠린드롬이 뭔지 아시죠? 펠린드롬은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그 숫자가 됐던 문자가 됐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는 거. 근데 배열은 이렇게 바꾸면 돼. 근데 얘는 여기와 끝을 바로 못 가잖아. 수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야?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새로 뒤집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 첫 번째 노드를 읽어서 빈 리스트에다 넣었어요. 그럼 두 번째 걸 읽으면 그 두 번째 걸 이 빈 리스트에 어떻게 하면 돼? push back, push front. 어떻게 뒤집어져? push front 하면 뒤집어지죠. 그래서 노드를 읽으면서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계속 push front를 하면은 뒤집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추가 공간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추가 공간을 쓴 거예요. 값만 읽어가지고 여기들 노드가 있는데 쓴 거예요. 새 노드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노드가 있었으면 새롭게 5개의 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럼 추가 공간을 쓴 거예요. 그럼 추가 공간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연결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끔 이 연결들을 뒤집어 주면 되죠. 이 연결들을 뒤집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이 형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헤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 구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새 리스트를 만드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는 푸시 프런트를 한다 그랬죠. 근데 원래 우리에 있는 푸시 프런트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뭐가 있었어요? 뉴 노드가 있었죠. 근데 뉴 노드를 없애는 거예요. 그 뉴 노드를 안 쓰고 뭘로 쓰는 거예요? 얘를 쓰는 거예요. 뉴 노드 대신에 이 노드 자체를 쓰면 돼요. 이 노드 자체를 얘가 헤드인 것처럼 생각해서 푸시 프런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버스가 얘 하나 가리키겠고 커런트는 다음 거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뉴 노드인 것처럼 해서 이 앞에다가 푸시 프런트를 하면 돼요. 그러면 리버스가 여기 오고 이렇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러면 추가 공간 없이 뭐가 되는 거야? 뒤집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결 구조를 뒤집는 방법. 뭐 이중 연결 구조 뒤집으려면 너무 번거롭지만 단일 연결 구조를 뒤집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시 푸시 프런트를 계속 새 리스트에 넣으면은 뒤집어진다라는 걸 이해하고 뒤집었는데 새로 노드를 만들지 않고 기존 노드를 재활용한다. 그러면 돼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노드를 얻어내고 싶어요. 중간 노드. 중간 노드를 얻어내고 싶으면은 2분의 n만큼 앞 가면 되잖아요. 2분의 n만큼. 근데 2분의 n을 이용하지 않고 2분의 n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 노드를 접근해 갈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그 많이 나오는 단일 연결 구조와 관련된 해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하면 돼요. 두 개의 포인터. 그래서 두 칸씩 가는 애랑 한 칸씩 가는 애를 둬요. fast, slow.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라 가리키게 하냐면은 더미 노드를 만들어서 맨 앞에 둘 다 여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fast는 두 칸씩 이동해요. 얘는 한 칸씩 이동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제가 끝에 가면은 이 슬로우는 어디가 있을까? 중간에.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냥 2분의 n 해가지고 그 횟수만큼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중간 노드로 가려 그러면은 두 칸씩 가는 애랑 한 칸씩 가는 애를 이용해가지고 두 칸의 애가 벗어났을 때 이제 슬로우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remove n's from end of list. 끝에서 세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아까 fast와 slow를 생각해서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한다.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되냐면 포인터 하나를 n번 뒤에서 n번째 가고 싶으면 얘를 n번 움직여 놔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한 칸씩 이동시켜요. 그럼 얘가 벗어나겠지. 그럼 얘는 어디 가리킬까? 끝에서 n번째를 가리켜요. 그래서 끝에서 n번째를 우리가 접근하고 싶으면은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하나를 n개, n번, 뭐 세 번째면 세 번째 노드로 가리키게 하고 얘는 더미를 가리키게 한 다음에 한 칸씩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 얘는 이제 그 뺄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 코드에 보면 그 링크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뭐랄까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면 좋고요. 소티드는 이제 중요한 게 요 파트, 요 파트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해돼요? 이 알고리즘을 보면 커런트가 헤드인데 어떤 두 가지 조건을 했냐면 커런트가 유효하면 있으면 그 아이템이 아이템보다 작으면 전진합니다. 그럼 얘가 언제 끝나? 어떤 경우에 얘가 끝나죠? 이 반복문이 언제 끝나요? 커런트가 벗어나는 경우, 넌이 된 경우가 하나 있고 커런트가 넌이 아니면 커런트 아이템은 이 아이템 값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자기보다 작은 거를 다 건너뛴 거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난 애가 내가 찾고자 하는 애인지만 보면 돼요. 걔가 큰 애다. 그럼 없는 거고. 걔가 내가 찾고자 하는 애면 거기서 멈추시면 되는 거죠. 찾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쓰이시면 돼요. add 할 때, 뭐, remove 할 때 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정렬되어 있을 때는 소팅하는 거, 듀플리케이트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응용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지금까지 배운 거 아직 이중 연결 구조는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거기까지의 상태를 보면은 이제 검색은 배열 기반이고 정렬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죠. 이중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안 되는 거고 이 어레이의 경우에는 이제 푸시 프론트, 푸시 백, 팝 프론트, 팝 백이 모두 O 안에 되려 그러면은 어떤 방식을 써야 돼요? 순환 배열이 돼야 돼요. 순환 배열이 되지 않으면 배열 기반은 뭐만 효과적이에요? 푸시백, 팝백만 효과적이고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는 ON이 돼요. 이 링크 리스트에서는 항상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는 O1이에요. 헤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데 테일까지 유지하면은 이제 푸시백도 O1이 돼요. 푸시백도 O1이 되지만 팝백은 절대 O1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얘까지 O1이고 싶으면은 이제 뭘로 가야 돼? 다음에 배울 이중 연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렬이 되어 있어서도 이중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ON인데 여기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제 배열에서 add와 또는 remove와 정렬에서 배열에서 add, remove와 연결 구조에서 add와 remove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그 연산들은 다 ON이죠. 정렬돼 있건 정렬돼 있지 그러니까 정렬돼 배열이건 연결 구조이건 둘 다 ON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배열에서는 그 찾아가는 위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중 검색으로 찾아갈 수가 있죠. 로그 n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찾은 다음에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건 뭐가 필요해? 뒤로 밀거나 당겨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연결 구조로 오면 어떻게 돼? 연결 구조로 오면 찾는 거는 ON이에요. 선형 검색밖에 못하니까. 근데 찾았어. 그러면 거기를 삭제하거나 그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O 로그 N, ON. 얘는 ON, O1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삭제를 뭔가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연결 구조가 유리한데 단일 연결 구조는 그 삭제를 많이 해야 될 때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요. 왜? 연결 구조는 단일 연결 구조는 삭제할 때 별로 효과가 없다. 왜 그럴까? 삭제하려면 항상 단일 연결 구조는 뭐가 필요해? 그 삭제할 노드 말고 그 전 노드가 필요해요. 전 노드가 필요하니까 삭제를 많이 하고자 해서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삭제할 노드만 알면 이전 노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갈 수 있어요. 단일 연결 구조는 여기서부터 못 가. 그러니까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내가 노드가 저장된 위치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O 안에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노드의 주소를 내가 알고 있어도 바로 삭제가 안 돼. 거기서부터 프리비어스 못 가니까 헤드를 이용해서 걔의 프리비어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삭제가 효과적인 어떤 단일 연결 구조에서 삭제가 효과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료 구조냐면 이중 연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일 연결, 그러니까 연결 구조는 그 이진 검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진 검색이 비슷한 성능을 내게끔 연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킵 리스트예요. 스킵 리스트. 그래서 이 스킵 리스트는 어떻게 되냐면 각 노드마다 원래는 하나씩 다음 거만 연결하잖아요. 근데 하나씩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요. 여러 개를. 근데 이 여러 개를 쓰는데 각 노드를 추가할 때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 개수를 어떻게 결정할까? 한 노드가 유지하는 요 다음 노드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이 연결 구조에서는 이게 스킵 리스트에서는 랜덤하게 결정을 해요. 랜덤하게 결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될 텐데, 그렇죠? 80을 찾는다. 그럼 30 쭉 가서 갔더니 느리면 아래로 내려와서 50보다 크니까 그 다음 걸로 이제 내려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뛰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O log n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해요. 근데 이거 쓸까요?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 별 의미 없는 거고 그냥 가능은 하다. 연결 구조에서도 이런 엄한 짓을 하면 이진 검색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방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는 forward list라고 하는 단일 연결 구조 자료 구조를 제공하지만 자바는 제공 안 해요. 자바는 이중 연결 구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 이 forward list는 특이하게 뭐가 없냐면 size 함수가 없어요. size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내가 별도로 필요하면 내가 유지해야 돼. 사이즈를. 그래서 근데 가장 가볍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중 연결과 필요 없는데 이중 연결 구조 쓰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단일 연결 구조도 충분했는데 이중 연결 쓰는 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파이썬은 원래 그 연결 구조가 없는데 돌아다니는 그 라이브러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뭐 제가 찾은 거는 L리스트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저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연결 구조를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저걸 많이 이용하진 않고 주로 이제 그 리스트를 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